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으로 3대 지수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떠안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북 추가 제재를 예고한 상황인데 사실상 ICBM 발사 유예 폐기로 간주를 했다라면서 북한에서 계속해서 쏘아올리고 있는 미사일에 대한 제재 강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 부분은 국제 유가가 110달러 아래선으로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것 이외에는 정말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욱더 키울 만한 요소들밖에 없어서 국내 증시에도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IMF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조정을 했고요. 러시아의 심각한 불황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에 이 러시아 시장이 미치는 영향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허니문 기간을 시작을 했죠. 굉장히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면서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와는 색이 다르죠. 분명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예상 체결 지수를 확인했을 때는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이었는데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지수 2672포인트 선에서 0.30% 하락한 채로 약세를 보이면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 코스닥도 비슷합니다만 그나마 좀 상황이 났습니다. 0.08% 하락한 채로 888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을 그대로 이어가 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실 매매 시그널의 네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를 좀 드릴 텐데 관련돼서 김덕호 대표, 임상현, 임찬호 파트너, 윤정식 부장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매매 시그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 숨가쁘게 달려갈 매매 시그널 활짝 열어주실 오픈맨부터 모셔봐야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민경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조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예상 체결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바로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전일자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음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약 마이너스 0.2에서 0.6% 사이 좀 하락 출발하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만 일단 미국 선물 지수가 장전에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큰 낙폭은 오늘 좀 없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견해를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전일자 미국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가까이 낙폭을 보이다가 종가는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 저점을 다지는 듯한 모습은 더 올라가기 위한 우리 저점을 다지는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전일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아마존이 액면분할 이슈를 붙이면서 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과 기술주들의 낙폭을 크게 가져갔다. 근데 이제 그 기술주 중에서도 우리 아마존이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마존의 일봉상의 차트는요. 자, 이 박스권 등락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승 반전, 상승 장악형 캔들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자, 아마존이 이제 거의 한 17년 만에, 13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루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몇 달러 정도 수준에서 이게 3,700달러 수준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기업도 전자상거래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가 미국 전역을 장악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자,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아마존을 꿈꾸는 기업이 있죠. 이제 쿠팡이 어제 주가가 좀 크게 무너졌습니다. 자, 쿠팡의 일봉 상위 차트를 보시면, 자, 분명히 상장 당시에는 69불까지, 69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16달러까지 거의 마이너스 3분의 1 토막이 나고, 거의 4분의 1 토막, 마이너스 70% 가까이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중바닥 영향세까지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이 지금 작년에도 이제 매출액이 22조 원 가까이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쿠팡의 이제 실적 추이를 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데 19년도 7조, 20년도 14조로 증가했고요. 이게 또 22조로 증가하고,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는 30조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영업손실이 약 2조 원 가까이 막대한 적자폭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쿠팡이 매출이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로켓 배송처럼 로켓 발사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손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장된 이후에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흑자 전환하고 나서 주가가 뭐 몇백 프로 오른 게 아니라 몇만 프로, 몇십만 프로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아마존으로 발돋움되는 시점에 우리 추세 하단에서 기술적 반등 크게 들어오는지, 첫 번째 적자폭 언제 줄이게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흑자 전환 언제 이루게 되는가 여부를 좀 천천히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증시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전일자 기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브리핑 드리기 앞서서, 자, 오늘 이종장기 관련주인 코넥스 기업 크로넥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종장기 관련해서 이제 재작년부터 지금 특정 코스닥 상장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주가가 폭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크로넥스가 제주도의 돼지들을 직접 사육해서 그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작년에 우리 이종장기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 자, 코넥스 기업이긴 하나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9,000원, 만원 구간까지 시세가 좀 강력하게 만들었었던 기업인데, 그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 지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바닥에서 터지면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 하나만 보고하도록 할 텐데, 자, 크로넥스가 지금 뭐 전환사채도 발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 이제 신규 설비 투자를 60억 정도 신규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데, 그 종료일이 올해 9월 달입니다. 자, 올해 9월 달이 지나면 이제 신규 공장의 증설이라는 거는 곧 생산량의 증가, 그리고 제주도의 이제 미니피그 연구 자원센터 건립 및 생산하는 그 캐파를 늘려나가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60억을 투자해서 우리 생산 캐파를 늘려나가는 부분, 9월 달 이후에는 크로넥스의 뭐 연구소득 완공이 되지만 생산 캐파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부분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추세 하단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넥스 기업이긴 하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컴퓨터입니다.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저가 연령대에서 전일자 큰 거래대금이 유입된 모습 시청자분들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B 기명 종목도 5,900원에서 반토막 나고 바닥에서 고개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까미 ENC입니다. 자, 안철수 관련주인데요. 과거 시세 반납한 마이너스 60% 폭락한 지점에서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11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약세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었던 가운데 장이 열렸는데, 어제 그대로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 반면 코스피 코스닥 현재 지수가 떴습니다. 0.54% 코스피 빠진 채로 시작하고 코스닥은 0.06% 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랑은 시장 분위기가 사뭇 또 다른 것 같은데 어제 좀 무리를 했을까요? 글로벌 증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개장 상황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최근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 S&P 500 섹터에서 가장 높은 상승 섹터를 나타냈던 부분들은 에너지 섹터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갈등 부분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미국 하원에서는 러시아의 석유 에너지, 가스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자원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어떤 레그 효과, 즉 시차에 따른 어떤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마진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 단기적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던 섹터는 아무래도 IT 업종, 즉 어떤 기술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그 하락폭들에 대해서 월가 의견도 마찬가지로 아주 팽팽하게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FOMC에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언급이 된 상황이다 보니 과거의 어떤 IT 업종들, 즉 기술주에 대한 부담의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부분들도 이미 예측이 될 수 있겠으나 특히 이번 다가올 3월 이후의 FOMC, 즉 4월 FOMC에서도 추가적인 인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발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주에 대한 부담들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위기로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증시의 변동성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위치를 조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원자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의 어떤 자원 수급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인플레가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 기존의 어떤 산업 활성화, 즉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들의 섹터들이 이제는 고점 부담에 대한 부분들로 전환이 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라는 점을 좀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20일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0%로 동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인플레 강세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매파적으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APP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를 하는 부분들을 좀 앞당기고 있다는 점. 다만 유로화에 대한 유동 부분들을 여전히 유효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FOMC에서의 그 행보 부분에 견주어 볼 수 있다는 부분들도 시장에서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오늘 미국 지수가 마찬가지로 3대 하락을 한 원인도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휴전 협정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에 급속도로 하락을 했었지만 장 후반에는 다시 소폭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집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의 어떤 서방 국가들과 나토군의 적극적인 개입은 조금 제한되고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현재 나토 가입에 대한 회의론이 새롭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기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젤렌스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안보 협정을 관련해서 러시아, 터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협약을 체결할 준비가 있다. 즉 어떤 기존의 나토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안보 문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태에서 일부 후퇴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차후에 어떤 유럽 지역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폴란드 지역과 관련된 폴란드 지역에 관련돼서 확전 현상, 즉 어떤 전쟁의 양상이 이제는 세계 대전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도 미국의 키드 마틴과 같은 어떤 방산업체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하게 지금 이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와 같은 어떤 안보주들, 방산주들이 조금 반사적인 피해를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다만 단기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났을 시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방산주 그리고 곡물주, 사료주, 비료주에 대한 부분들의 섹터들은 상당한 낙폭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하실 때 다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부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IB들 역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적이 될 시에는 유가가 1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었습니다만은 기존의 전쟁 종결에 대한 합의 부분들이 어디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다소 주가의 하락폭을 좀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연간 23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 기준으로 대러 무역 관련된 수출 일수에서 약 40% 가량을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체들, 상품들이 실제 그 매출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단기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주가의 하락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또 새로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일 시장의 하락을 하다 보니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을 때 차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투자의 시점에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연초부터 시작되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위기감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주가의 하락 부분들이 나타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의 촉발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포심에 의해서 하락이 되었던 우량주들의 종목들, 즉 실적이 강한 종목들의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혹여나 신규로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시금, 즉 어떤 대량의 목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꾸준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단일의 종목에 대해서 과감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분산 투자, 즉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을 비롯해서 일본과 같은 이런 가치주 중심의 섹터들이 강한 국가들의 반등이 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성장주 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실 때는 현재 실적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정하실 필요가 있으며,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접근을 하실 때는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상품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있어서 가장 큰 밀 생산 국가 중 하나인데요. 밀 가격이 오르다 보니 양돈 관련된 부분들의 섹터들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수산주 그리고 이제 음식료 관련된 섹터들도 여기에 반대적 수혜를 보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료주, 농업주 그리고 해운주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움직임을 좀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떤 인플레이션 상태 그리고 해운 물동량 자체를 담당할 수 있는 선박 자체에 대한 부족 현상, 이 부분들의 동반 강세가 나타나 보니까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의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종목 자체가 그리고 시장 전반 자체의 하락이 이어졌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력한 기회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 최근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ETF라든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전기차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일부 하락을 했었는데요. 미국도 특히 루시드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한 리비안과 같은 종목들의 하락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테슬라를 비롯한 어떤 전기차, 자동차 시장이 즉각적인 매출 자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완성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주문량이 굉장히 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문을 하더라도 실제 자동차를 인도받는 데까지 기간이 상당 부분 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단기적으로 천연가스를 비롯한 어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매출이 직결될 것이라고 판단하시기에는 오히려 조금 왜곡된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큰 금액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분할하시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재 개장한 뒤로 한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네요. 시장에 대한 브리핑 예. 부탁드립니다. 예, 코스피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오늘 약세 부분들, 코스닥 부분 상대적으로 강세 부분들을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해외 시장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코스닥 부분들은 현재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정책 관련된 이슈,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이제 거래량 상위를 보면은 이제 삼부토건이 역시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들은 현재 그 대주주의 이제 매각 이슈 뭐 이 부분들도 있지만은 현재 인맥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정책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이제 삼부토건에 해당이 되는 뭐 최근에 이슈까지 이제 겹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부분들이 이제 신혼 종합 개발이죠.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까뮤이에이시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제 상승 삿발 형태가 특유의 어떻게 보면 관통 진입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23%였던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후발 이제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이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잠깐 이제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상승률 상위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을 이제 하나 이제 보시면은 뭐 우원 개발, 뭐 서희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발적인 종목군, 후발적인 어떤 이제 중소형 어떤 건설주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바닥에서 대부분 어느 정도 대부분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사항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우원 개발 부분들은 아직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시총도 좀 적은 부분도 있고요. 오늘 약간 9% 정도 상승을 해주는데 상승폭이 약간 적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산화티타늄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들도 좀, 티플렉스 부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스테인리스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니켈라큼도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런 틈새적인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역시 갭상승이 되고 다시 조정 보이고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철금속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히토리오 관련된 부분들 중요시하게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다시 한번 티플렉스 같은 종목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데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 좀 이에 정확하게 이제 부합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포스코 계열사의 이제 철강 포장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쪽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 내용을 뭐 전체적으로 좀 다 포괄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 광산 관련된 부분까지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큰 흐름으로 지금 전체 보면은 이 박스권의 흐름들입니다. 박스권의 흐름들인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전체 이 박스권의 흐름들이 계속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쌍바닥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1선 돌파 안착, 박스권 흐름들,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오늘 갭상승이 좀 됐죠. 갭상승이 좀 되면서 다시 한번 매물을 좀 소화를 하려는 그런 과정들인데 추세선을 보면은 거의 이 고점에 대한 추세선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물을 좀 소화를 좀 했고
일시 충격기에 다시 한번 올라가기 때문에 포스코 엔텍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장의 흐름들 쭉 이제 보시면은 현재 오늘 특별하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관련된 이제 부분들, 정책 관련된 부분하고 거의 연결이 되는데 리더스 기술 투자도 이와 비슷한 이제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섹터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창투사도 어떻게 보면은 청년 창업 이런 부분하고 거의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 리더스 기술 투자가 16% 정도 좀 올라준 그런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강하게 좀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약간 부담스러운 관점들인데 약간 조정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리더스 기술 투자 부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에 해당이 되면은 지금 창투사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순환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TS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TS 인베스트먼트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화신전공 부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오늘 갭상승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순환매로 오늘 이제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중에서 그 화신 전공이 만약에 약간 이격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격이 낮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에코플라스틱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로 보더라도 이 박스권 이 수렴의 어떤 끝자락에서 박스권을 이제 탈피하려는 갭상승의 어떤 의미가 있고 거래량이 나름대로는 그 오용도를 실려주는 관점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에코플라스틱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성호 EMB도 좀 상승해주고 있는데 이제 비료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료 관련된 부분들이 오랫동안 시세를 좀 내서 약간 이격이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신규 관점은 아니고 보유 관점이다. 보유자의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뉴핏으로 현재 떠오르는 종목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하고 현재 코롱 플라스틱 부분들이죠. 이제 같이 동반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종목군들 흐름들 한번 관심 있게 좀 현재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프롬파스란 종목은 이제 차트적으로만 의미를 합니다. 시총이 좀 가벼워서 그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바닥권에서 출발을 했을 때 이 상승석파 형태가 나와주고 연달아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은 출발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 우량주의 개념에서 말씀드리면은 일진 디스플레이도 이와 비슷합니다. 상승 셋바 형태가 한번 나타났고요. 황금 캔들이죠. 이 부분들이 나타났고 이 중심 위에서 움직여주다가 5일째 또는 5일 이내에 급등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일진 디스플레이 부분들도 지금 이제 터치 패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오늘 이미지스나 이제 터비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같이 올라주기 때문에 저평가적인 종목의 해석 국면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경제TV 임찬우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개장 직후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개장 상황 브리핑 해주시죠. 네, 일단 미국의 시장이 조금 하락하면서 국내 주식도 증시도 조금 하락했다가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은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1000개 종목과 전체적으로 종목들 다 상승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윤석열 대선인이 이제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주나 이런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충분히 지금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만약에 마지막으로 종가상 900포인트, 코스닥 경우 900포인트를 만약에 지지해준다.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27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반등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삼포토건이랑 이화공영,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어느 정도 고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면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에코캠이라는 종목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캠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자동차용 전기, 전자장풍치와 부품, 그리고 전선이랑 기타 등등에 대한 LED 모듈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2019년도에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서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전기차 섹터 그리고 애플카 이쪽에 좀 포함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장 부품에 이제 필요한 회사이다라고 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항상. 자, 조금 더 보면 일단 전선의 내재화를 조금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전선의 상위 제품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 많이 조금 공급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니켈 가격이나 전기차 시장에서 조금 약세가 보이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전기차 보급률이 다시 한번 증가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수혜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이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해도 친환경 전기차가 지금 12% 정도 팔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서 발 맞춰서 지금 이 회사는 고내열성, 고유연성 같은 배터리 전선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와이어링이나 하네스를 개발해가지고 이 제품들을 이제 LS 일렉트로닉스와 같이 함께 전기차 배터리 부품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은 이제 협약을 했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해외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나 아마 전기차 시장이 계속 우상향한다는 경우에는 이 회사 충분히 계속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와이어링 하네스 시장 규모입니다. 꾸준히 계속 지금 전기차 시장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제품을 이 회사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킴 같은 경우는 급등이 한 번씩 나왔었죠. 전기차 이슈가 돌았을 때마다 강하게 한 번씩 대장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루시드나 기타 등등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이 조금 수주나 많이 이렇게 나왔을 때 강하게 항상 보여줬었고요. 지금은 일단 살짝 관망 상태를 좀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10,000원대에 박스권을 만들어 주다가 돌파를 못 해주고 시장의 영향으로 좀 빠졌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이 종목이 10,000원에 다시 왔을 때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니켈 원자재에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었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10,000원 이후로 천천히 진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종목은 일단 GS건설인데요. 지금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되시면서 건설주에 대한 발음이 한번 불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한번 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주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는데요.
자,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는 인프라, 건축, 그리고 주택 신축, 판매, 그리고 플랜트, 전력 등 다양한 해외 사업에 이런 매출이 되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설업에 대해서 이슈가 돌았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원자재 이슈, 시멘트나 이런 기타 등등에서 조금 상승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면서 보시고 추가적으로 정책주에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하면서 지금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 호조와 신사업의 확장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규제의 압박으로 인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려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주택에 대한 보급률도 올라갈 것이고 꾸준히 지금 이 회사의 브랜드의 가치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이엔드 브랜드다라는 이슈를 좀 알고 해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이 종목 계속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급률이 계속해서 수주를 잘 따오고 있다. 작년 2021년도에는 6조 원을 따왔고 2025년도에는 70.5조 원의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캐시카우나 이쪽 부분에서는 나쁜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꾸준히 이 회사도 관심 있게 보면 좋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신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사업 비중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2021년도에는 8.6%였는데 2025년도까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하면서 건설부분만이 아니라 차기 다른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모멘텀을 만들겠다.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2022년도에는 대폭 증가했다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수익성 좋은 건축과 주택 부분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믹스 개선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한 영업이익을 증가하고 있고 플랜트나 인프라 부분에서 원가율 개선이 조금 중요시해서는 요인이 되면서 조금 더 이 회사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는 포인트를 잡고 지금 진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이제 인수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책주들이 천천히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2019년도 이후로 지금 조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빠졌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이나 앞으로의 정책주에 어느 정도 편입이 되지 않았을까 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표를 조금 더 보면 지금 주택수는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게 지금 원가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지만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우상향 가능하다. 영업이익도 지금 서울권만 재개발만 잘 된다 해도 충분히 지금 올라갈 수 있다. 지금 계속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도. 자,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최근에 조금 반등세가 들어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신고가를 향해 지금 수급만 좀 더 들어오고 거래량도 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 점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기준봉을 조금 잡아볼게요. 기준봉을 어제봉으로 잡아주시고요. 45,5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 그때부터 봐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마지막 종목은 네페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반도체 수급에 조금 현재 정책주에도 반도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에게 미국에도 공장을 한번 만들어 달라라는 이슈가 돌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선점하자는 개념으로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및 전자칩 관련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전자 재료를 지금 또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크게 패키징과 테스트 반도체 사업을 많이 한다.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전자 재료를 이제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씩 캐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투자 포인트로는 간단하게 4분기 매출액이 조금 마이너스가 났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마이너스가 났냐면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추정치로 봤을 때는 적자는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들어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하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패키징 사업의 실적이 지금 현재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회사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도 테스트 사업에서 외형이 이제 성장하고 있고
네페스 라웨이라는 회사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신사업에 연휴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출액 쪽 실적에서는 충분히 이 회사도 이제 매력 있고 지금 저렴적 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매출액도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 당기지만 일시적으로 분기 적자율은 찍혔다.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고요.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연간 실적률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부에 대해서도 나쁜 영향이 없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습도 지금 우상향 가능하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 일단 오늘 조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급등 나오고 나서 지금 추세선을 하락이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자점을 잘 잡아주고 있고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슈만 돌았을 때 3만 원 부분 돌파하면서 거래 들어오는 거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임찬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개장 이후에 9시 한 30분, 31분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이 좀 갈리네요. 지금 시장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이 갈렸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폭의 약세 혹은 소폭의 강세 정도가 사실은 맞는 상황인데요. 오늘 지금 0.5%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156억 순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일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금액은 작지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2천억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코스피의 양시장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공매도 때문에 좀 갈리는 모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전기전자에 큰 폭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를 갈리는 가장 큰 요인은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시장이 좀 갈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한 종목을 뺀다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소폭의 플러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소폭의 약세로 끝났죠. 하지만 하락이 깊어졌다가 하락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시간이 조금만 더 연장이 됐다 그러면 플러스 전환도 가능했었을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국내 증시는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이 지수는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이 우려감이 완화가 되고 있죠. 환율이 2.3원 정도 소폭 올라가기는 했지만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이 거시적인 상황들이나 시장 지수 같은 경우 본다라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 시장 브리핑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해 주시죠, 부장님. 네, 좀 전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갈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 매도 창구를 본다라면 1, 2, 3, 4, 5 등까지가 모두 다 외국계 창구입니다. 그리고 이 수급을 딱 보면 외국인이 2천억 원 좀 넘게 이 거래소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속해 있는 전기전자가 1,450억입니다. 전체 순매도의 3분의 2가 전기전자에 속해 있고요. 전기전자의 매도 중에서 절반 이상이 또 LG에너지솔루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무슨 이슈가 있냐라고 본다라면 코스피 200 편입 첫날입니다. 오늘이 이 특례 편입을 들어갔고요. 그렇지만 코스피 200 편입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공매도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수익 기법 중에 하나가 공매도인데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200만 지금은 현재로서는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공매도하기가 상당히 편하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지금 40만 원 살짝 깨지는 모습까지 나왔는데요. 회사의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공매도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공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신저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매도가 500억 이상 지금 LG에너지솔루션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까지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40만 원이 지금 깨졌네요. 관련돼서도 종목 계속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의 흐름이 좋다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요. 이 저가 항공주들이 특히 더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티웨이 항공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항공주들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티웨이 항공까지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1.6%, 아시아나항공이 2.5%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항공, 진에어, 그리고 티웨이 항공, 에어부산까지 모두 다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130불 이상까지도 장중에는 치고 올라갔었던 유가가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정말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유가까지 오르니까 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됐었는데 유가가 빠른 속도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 지금 저가 항공은 원래는 분위기가 좋았었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졌었는데요. 유가가 제자를 찾는다라면 이전에 이 좋아졌던 분위기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1,000억이 넘는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자금이 유입이 되고요. 이 새로 들어온 자금으로 우선은 유동성의 흐름이 좀 원활해지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중장거리 노선이 가능한 비행기들이 저가 항공 중에서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이 중장거리 가능한 비행기들을 활용해서 1차적으로는 물류 수송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호실적을 마련해주는 가장 큰 뒷받침이 된 물류 수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해외여행 곧 자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장거리 노선까지 보유한 티웨이 항공이 이 LCC 중에서는 가장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의 악재, 이 유가로 인한 발목을 잡혔던 이런 악재가 오늘은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 쪽으로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가 회사 사업 자체는 좋아지고 발목을 잡았던 리스크는 완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공주 지금 현재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티웨이 항공 봐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오후장 전략도 좀 미리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네, 지금 시장이 좀 갈린 상황이죠. 지수만 놓고 보면 코스피는 0.56% 마이너스, 코스닥은 0.46% 플러스, 조금씩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공매도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40만 원이 깨졌지만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이런 캐파라든지 전망 가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공매도에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이 영향들이 크게 미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았었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오늘 이 오후장까지 연결되는 이런 시장들은 크게 이 낙폭이 커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시장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오후장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만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요. 지수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좋았었던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음식료나 유통 같은 소비 관련한 종목들, 대선 이후에 이런 소비가 살아난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기존에 좋았던 섹터들은 오늘 오후장도 그렇고요. 다음 주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39만 9,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드렸네요.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